더위가 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지만 무더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9월 초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가을 폭염특보, 가을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선업의 도시 거제는 조선 경기가 지역 경제의 주축입니다. 최근 거제 대형 조선소가 호황을 누리며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산 어시장 축제가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하며 침체기를 맞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위가 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지만 무더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9월 초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가을 폭염특보, 가을 열대야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의 한 버스 정류장. 푹푹 찌는 열기를 식혀줄 인공안개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옆에는 생수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올해 유난히 덥고 긴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 누구나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시원한 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더 덥고 길고 그래요. 밤도 더워요.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요. 우리 집에 밤에도 30도, 29도 이러나. 너무 더울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좀 낫지.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부산 지역의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 했지만 잠시뿐. 태풍이 몰고 온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았고 부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사라지나 했던 열대야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9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9월 1일까지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이 티베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하층으로 침강하면서 산둥반도 부근에 따뜻한 고기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고기압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서풍이 유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의 해수면 온도조차 높은 상황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새벽 괌 북북서쪽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산산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산산은 북상하며 세력을 키워 27일 오전 강도 강의 세력으로 오사카 남서쪽 해상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은 더위를 식히기보다 우리나라의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동풍기류가 유입되면서 26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거제는 조선업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조선 경기가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거제 대형 조선소들이 흑자로 전환을 이루고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 이와 함께 거제 지역 경제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주민 70%가량이 조선업에 종사할 정도로 조선업이 경제의 주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잇따라 선박을 수주하고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수년간 이어온 불황 속에 거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 잠잠하기만 합니다. 거제의 한 아파트의 경우 마이너스 피로 내놔도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34평 기준 분양가는 4억 원에 달했지만 현재 거래 금액은 3억 8천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 당시 추가 분담금을 포함하면 더 하락한 셈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향후 2, 3년간 부동산 시장 호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같이 이렇게 등반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고급 인력들이 유입이 안 되고 이제 단기 외국인 인력들만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할 기회도 남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으로 인한 낙수 효과입니다. 신공항 공사가 진행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편리해지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덕 신공항이 만약에 진행이 박차를 가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치는 저희 거제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상향을 할 것이고 외지에 있는 이제 인구들도 조금 유입되거나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현재 업체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공항 개항은 이르면 2029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시장 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 최대 수산물 축제인 마산어시장 축제가 22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공연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침체기를 맞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최대 수산물 시장인 마산어시장. 조용하던 시장 안이 흥겨운 풍물 가락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마산어시장 축제 개막을 알리는 퍼레이드 때문입니다. 풍물패와 함께 다양한 수산물 캐릭터들이 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예, 오늘 저 마산 어시장 전어 축제하는 데서 왔는데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고 또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좀 구경하시고 많이 좀 오셔가지고 좀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놀러 많이 오세요. 상권 침체로 울상이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시장은 공생관계였던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듯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축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분위기가 전환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참 좋아요. 오늘 분위기는 다른 해 비해갖고 지금 분위기도 좋고 손님 많이 오시게끔 분위기를 많이 잘했네요. 마산어시장 상인회도 올해 축제 목표를 소비 활성화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특설 무대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들어 효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예술단체와 동아리 등 지역민 참여를 높이고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롯데백화점 폐점으로 인한 그 침체된 우리 마산어시장 상권을 살리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친숙하게 달려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23회 마산어시장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동구 상수도관에서 잇따라 누수가 발생하면서 수백 세대의 급수가 중단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새벽 3시 30분쯤 범일동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일대 993가구의 급수를 중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새벽 0시 40분쯤에는 동구 수정동 중앙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접합부 누수로 추정되는데 23일 새벽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누수로 일부 건물에 흙탕물이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로수를 받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4건이었고 지난 4월과 5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과다 피폭되고 오염수 누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방사능 측정치도 과다하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총 배출량과 배출 기간에 대해 책임감 있게 말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해양으로 버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오염수 시료를 독자적으로 채취해 방사능을 측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두둔하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산의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해역 내 방사능 조사 지점 25곳의 해수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며 방류 전과 방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조사 지점의 방사능 농도가 변함없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입과 생산, 유통 등 모든 단계별로 방사능을 검사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오염수 방류 전후 데이터 분석에서 시 주요 수산물 판매 지역 15곳의 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가 모두 증가했고 지난해 수산물 신용카드 매출액도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양식어류 폐사 규모가 치솟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기준 통영과 거제, 고성에서 약 62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고소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16일부터 집계를 시작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집단 폐사가 이어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85개 어가로 가장 많고 거제가 34개, 남해 31개, 고성 1개 어가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주로 고소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인 우럭이 대부분이며 숭어와 넙치, 강도다리, 참돔도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바다 표층 수온이 28도가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해역 수온은 28도에서 29도 선을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고수온으로 조피볼락과 넙치 등 약 1,460만 마리가 폐사해 2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이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비롯해 취업과 근로활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지만 위기 청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위기 청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지원 계획 수립, 위기 청년 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TMF 사태 방지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업체의 자본 잠식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TMF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 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농협이 22일 창원 경일고등학교와 경일여자고등학교에서 등굣길 이른바 모닝밥차를 운영해 쌀과 한우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과 강문규 경제부본부장, 이창훈 경영부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에게 한우 불고기로 만든 삼각김밥과 우리쌀 식혜를 나눠줬습니다. 경남농협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